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사법부 이야기 짧게 좀 하고 검찰 개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회가 아주 어렵게 사법개혁 3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엄청난 쾌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공포를 했습니다. 자, 3법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세 개입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관 증원만 2년 후부터 시행이 되고 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제도는 바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와, 그래서 법 왜곡죄 1호 사건이 뭐가 될까? 이게 또 언론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조이대하고 박영재가 네. 법 왜곡죄로 네. 바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뭐 그래 저는 의원님이 하셨는 줄 알았는데 어떤 변호사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아, 예. 제가 고발. 변호사가 아니어가지고. 네. 요거 이제 법 왜곡죄로 고발당해서 1호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찰에서 바로 배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용인으로 배당했어요. 용인으로. 아. 네. 고발하신 분이 용인에 사셔서 네. 용인으로. 네. 경찰에게 엄청 큰 기회가 왔어요.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희한한 분들이 있는데 조이대 수사를 제대로 하면 경찰이 얼마나 수사력이 뛰어난지를 한 방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경찰이 조이대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네. 그거 하나로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예. 그럼 결국 그게 이제 기소가 되면 법 왜곡죄로 예. 기소가 만약에 법 왜곡죄, 된다면 성제. 예. 네. 사법부가 또 그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이대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여기서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해서 올라가도 네. 검찰이 한번 깔때기로 걸르고 재판정에 보내면 판사들이 걸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상투를 틀어줘야 사법부 검찰을 완전히 한다. 상투의 제일 끝자락에 조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이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예. 지금 굉장히 전면에서 애쓰시는 것 같던데요.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또 우리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도 어제 서명을 하셨고요. 예, 어제 13명의 의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서명을 하면 3분의 1 100명이요? 네. 100명인데 지금 인원이 정원이 조금 줄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약 100명. 예, 99명 정도, 98, 9명이면 아, 근데 13명 모았어요. 아, 시작은 이제 시작은.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네. 똑같아요. 당연히 해야지. 복당 얘기하면 돌아서지만 여기는 서명을 할 것이다. 네. 현재 한 30여 명은 서명을 하겠다라고 아, 의사를 이미. 받았어요? 오. 근데 이제 지금 당론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자진 사퇴해라 이게 당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진 사퇴하라는데 안 나가겠죠. 거기 네. 있어야 자기를 신당은 지키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아닌가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간에 그 조이대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탄핵안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할 거고 또 이 탄핵안의 서명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자진 사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아,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근데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 네.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는 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설득을 해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무소속이니까. 아, 무슨 예, 무소속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요즘엔 눈에 뵈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국민만 보고 갑니다. 아, 그럼요. 앞만 네. 보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개혁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정부 법안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는데 네. 어제 방송 이후에 제가 곰곰이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굉장히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제 이제 법조인 세 분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네. 검찰 개혁 이슈 전에 사법 시험 관련한 이슈를 먼저 다뤘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서로가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티키타카 그런 생각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럴 수도 너무 대화가 잘 돼. 그런데 검찰 개혁 딱 들어가는 순간 대화 자체가 안 돼.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왜 그런 걸까? 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원인을? 원인을
너무 흥미롭잖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결론 짓기로는 전제가 달라. 그러니까 세부적인 법률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미 전제에서 완전히 생각이 갈려져 있다.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정부 입법안을 찬성하는 분들을 제가 편의상 찬성파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부 입법안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대파라고 편의상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대파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을 시키고 분산시킨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완하자. 요게 전제야. 네. 반대파는. 그런데 찬성파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분산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검찰로 보완하자. 요게 완전히 달라. 이 전제가.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들어가면 다 갈라서는 거야.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요게 전제가 딱 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정확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을 시작한 게 네. 검찰이 너무 못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한번 바꿔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찬성파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권한을 쪼개면 이 권한은 누군가에게는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제 그렇게 가면 아 여기가 권한이 커지는데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이 권한을 막을 것인가? 맞아요.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렇더라고요. 거예요. 네. 경찰이 권한이 커지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경찰에게 종결권까지 주면 어떻게 하냐? 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완을 또 검찰이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다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대화가 다 안 돼. 그 전제가 달라 버리니까. 그거를 제가 어제 발견했어요.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거기로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더라고 계속 거기서. 돌아갑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제 생각에. 세 분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전문가 그 세 분이 지점은 왔잖아. 체육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권 남용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고 네.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론 형사 사법 체계가 지금 바뀌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뭐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단점에 대해서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마련하지 않고 다시 검찰에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 사고는 계속 되돌이표가 될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는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이냐 했을 때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냐면 앵커님이 늘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박상용 검사가 박상용이. 안 나올 것인가? 그렇죠.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네. 항상 찬성파에서는 이렇게 하면 경찰은 누가 통제할 것인가?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거죠. 그건 또 검찰이 또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이게 겁니다. 계속 반복되더라고. 네. 이게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좋아요. 이제 경찰의 수사가 국민들이 볼 때 일그러지거나 왜곡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하나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찍어 눌러가지고 사건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검경 간에.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뭐냐면 나오는 게 지방 경찰들 같은 경우에 지방에 내려가면 뭐 특권층 사건 뭐 수사 봐주고 뭐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보면 좀 다른 게 지방 경찰 가게 되면요 그 지역에 태어난 친구들 경찰들 초중고를 거기서 다니고 네네. 보면 그 지역에 뭐 건달 양아치하고도 다 동창이고 동문이고 몇십 년 살다 보면 친해져 가지고 수사가 비틀리는 경우들이 가끔 나와요. 네. 그 보면 제가 어느 중소도시를 보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다녀가지고 현지에서 15년째 수사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사 이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친소 관계가 많은 곳에서는 근무를 제한하거나 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네. 그러면 그분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수사 제대로 받으려면 도경에다가 수사를 해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경은 우리 시하고 관련 없는 수사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 보세요. 경찰이 수사를 잘하긴 잘하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인격적으로 연결돼 있어 친한 사람 봐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르게 해결하면 되는데 보세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일그러졌던 것 때문에 불리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을 다시 남겨놓는다? 이거는 문제의 해법이 아닌 거예요. 다시 그 소지를 되돌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다. 네.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내가 수없이 네, 얘기했죠.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 이 전제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를 또 개념을 다 쪼갠다.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보안 수사권으로 또 쪼갭니다. 그래서 수사 개시권만 다른 기관에 주고 수사 종결권, 보안 수사권을 또 쪼개갖고 요거는 또 다시 검찰이 줘야 된다는 거야. 야, 이러니까 계속 반복 대화가 안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는 거 그것도 개혁은 개혁이죠. 네.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 6대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6대 범죄 중에 4개 범죄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남았고 그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2개가 남았는데 그거도 없애려고 했어요. 그게 사개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전국적으로는 없애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하면서 무산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시행령 등으로 무한히 확대했던 맞습니다.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2개의 범죄 직접 수사의 개시권을 없애는 것도 발전은 반전인데 네.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에는 모든 수사와 관련된 개시, 진행, 종결 등등이 전부 다 포함된 수사권을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거죠. 네. 수사 개시와 기소 분리를 수사와 기소 분리로 그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동안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거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게 한 5천 건 정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 5천 건은 검사들이 직접 수사 개시한단 말이죠. 그 사건을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 검찰은. 근데 5천 건을 못 하게 된다고 해서 그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대단한 개혁이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검찰은 직접 수사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고 5천 건이라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실제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실천하려면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그리고 기소권, 공소 제기와 유지권에게 충실하는 거 이것이 완전한 기소 분리라고 볼 수 있고 수사 기소 분리라고 볼 수 있고 검찰 개혁의 대의를 완성하는 것이 네.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지은 대변인이 어제 억울해서 잠 못 잔 부분 바로 그러면 해소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수청의 6대 범죄를 왜 수사 범위가 넓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민주당안은 그보다 더 넓은 8대 범죄였다. 그러니까 6대 범죄는 오히려 줄인 건데 왜 더 넓혔다고 그런 식으로 호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어제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했었죠.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잤다는데 자,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어제 아닙니다. 4대 범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자리에서 팩트 체크가 안 되고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가서 찾아봤더니 5대 범죄더라고요. 민주당 특위 안에서 5대 그러니까 둘 다 틀리긴 다 했는데 둘 다 틀리긴 아마 했는데 김용민 의원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국회에서 추후에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자료를 보시면요. 일단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네. 네, 둘 다 틀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민주당 특위안, 최종 특위안인데요. 부패, 경제, 내란, 외환 이렇게 4개고요. 그리고 수사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취지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우리는 6대 범죄인데 오히려 민주당 안보다 더 줄인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느렸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저는 4대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제일 처음에 느려져서 1차에서 9대 범죄를 했다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6대 범죄를 네. 줄인 거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냐면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다. 그리고 요거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왜냐면 이게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나왔냐면 이제 수사에 있어서 개시, 진행, 종결로 진행이 되는데라고 했더니 옆에서 종결까지 가면 그거는 검사죠라고 하길래 맞아. 왜 경찰이 검사입니까? 그거는 경찰은 기소권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고 요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이런 내용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또 이제 짤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이지은은 변호사라면서 법도 모르냐 형사소송법 좀 찾아보고 와라 막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 제가 이제 2번 PPT를 보시면요. 잠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왜냐하면 저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검사들이 항상 하던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저게 이제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그 컨트롤 F를 해서 찾아보면 수사의 종결 0이라고 나오죠. 수사의 종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네. 아. 저 말은 형사소송법에 없고 그러면 종결이라고 딱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오거든요. 전체 형사소송법에서.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종결이란 말이 9개가 나오는데 피고 사건 종결이 2개가 나오고 공판과 관련한 종결이 7개가 나오는데 저렇게 뭐 판결 선고 기일이라든지 뭐 종결 나오는데 저런 식의 종결이 나오지 이렇게 수사의 종결이라는 관념적인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네. 검사가 하는 검사들이 얘기인데 주장하는 거야. 주장하는 건데 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잠 저 못 사람이 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완규까지 저 등장. 말을 누가 한 거냐면 이완규가 한 겁니다. 이완규가 저 논리를 개발해냈어. 맞습니다. 이완규가 검사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나름 뭐 검사 이론가라고 불리는 맞아요. 사람. 늙은 한동훈. 늙은 한동. 근데 저기 보면 갑자기 웃기나요 그게? 아니 다른 생각이 좀 나가지고. 늙은 한동훈입니다. 네.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생각하면 안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다른 네. 생각을. 죄송합니다. 네네. 네. 이완규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간다는 것은 불기소할지 공소를 제기할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저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수사를 종결한다는 거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거다. 저 얘기를 언제 했냐면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라고 하면서 수사권에 당연히 종결권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준다고 했더니 이완규 전 검사가 그렇게 하면 마치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거나 똑같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거는 만들어낸 거네. 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네. 이 진짜 말장난이야. 곽수사나. 네. 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종결권이라는 것이 경찰이 송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송치를 했다 하더라도 불기소할 수 있잖아요. 검찰에서. 그렇죠. 그럼 야, 내가 했어. 야, 이거 혐의 없네. 무혐의 처분 끝. 그러면 끝이에요. 하면 되잖아, 네, 수사. 네. 송치를 하더라도.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기소라는 절차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검사가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인데. 근데 저거를 저렇게 틀어버렸네. 경찰에게 송치 여부를 이렇게 전건을 다 송치를 해야 되고 네. 종결권 줘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 말장난이야. 이완규 검사가 주장을 하던 거를 어제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던 잠 못 잘만 하네요. 한동훈도 주장할 거예요. 요거는 잠 못 잘만 합니다. 네, 네. 그 이제 다 해결하셨나요? 해결했습니다. 요 두 개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작가님께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예. 네, 정확한 내용입니다. 저것이. 아.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잖아요. 지금 이
검찰 개혁의 원칙이. 그래서 수사 이 종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소를 검사가 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그다음에 불기소인 거죠.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거, 중수청에서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수사 기소 분리죠. 네. 그런데 지금 약간 그것이 짬뽕이 돼 있어요. 지금 막 네. 주장하는 거 중에서. 그래서 막 혼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어제 제가 정부의 입장을 설명 듣기로 약속해놓고 제가 약속을 한번 살짝 어긴 적이 있어요. 뭐죠? 그 대통령이 지적을 했던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 아, 네. 예. 요거는 내가 그 영상을 내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내 기억하고 너무 달리 얘기해서 내가 그건 약속을 어기면서 조금 이게 약간 주고받았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예. 대통령이 직접 지적했던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왜 들어가 있냐? 지휘 권한이 그랬더니 이제 어제 법무부에서는 특사경에 수사 개시할 때만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거지 그 이후의 지휘는 해야 된다 검찰이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네. 내 기억이랑 너무 달라서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사 경찰관이 경찰도 어차피 비전문 그런 식의 시각에 하면 비전문가에게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제가 무지해서 또 이상한 말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분들이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저 전체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특사경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검사의 지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 국무회의 할 때부터 제가 들었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특사경에 대한 지휘 이거 왜 필요하냐. 일반 경찰관들도 교통하다 경비하다 오는데 특사경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니까 지휘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인 지휘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하셨고 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특별한 그러니까 특사경 중에서도 일부 특사경의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더 특별한 케이스가 네,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도 당연히 특별한 케이스지만 전체적으로 지위를 없애는 게 어떻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을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개시권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라고 그 두 번째 얘기만 뒷부분만 한 거였구나. 얘기를 한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는 하나 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거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이 불꽃이 막 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거를 마음대로 끌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정부안이 내 생각이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좀 직설화법을 좋아하세요. 만약에 정부안이 당신 생각이면 정부안을 믿고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보세요. 국회와 잘 수기해서 안을 만들면 좋겠다. 이번에도 보세요.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맞득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논의해가지고 안을 잘 만들어 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정부안은 내 생각이야로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마치 정부안과 다른 안을 내면 이재명 대통령께 반대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저는 네. 그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좋아요. 그러면 정부안보다 조금 센 안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쳐요.
여기도 계시고 센안을 네. 그러면 센안이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께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정말 네. 아무런 해가 없어요. 조금 더 괴로워지는 거는 검찰일 뿐이에요. 네. 큰 변화로 인해서 네. 정부에는 오히려 더 좋아요. 검찰을 조금 더 강하게 눌러놓으면 네. 우리 정부가 많은 개혁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센안이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해가 되는 건 없다. 네. 이건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하나 드리자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네. 믿지 않으셨지만 제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믿지 않으시죠? 나는 깜짝- 길거리에서 싸우는 이렇게 국회의원 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거 제가 사과드립니다. 사과. 스마트하잖아요. 뭔가 네. 반짝반짝하는 게. 그거 사과드립니다, 제가. 아, 예. 네. 경제수석실에서 비서관 일할 때 있잖아요. 예, 맞아요. 대통령님 공약이 있어요. 국민과 약속한 거. 그걸 정책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수석회의 가면 톤 다운돼요. 야, 너무 세. 아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야, 대통령 약속이라고 다 그대로 하는 건 아니야. 정책실 회의 가잖아요. 또 깎여요. 그러면 비서실장 회의 가잖아요. 부처에서 막 로비해요. 저거 안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한 반토막 나요. 그럼 차포 다 뛰는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리고 나가면 국민들이 뭐야? 길거리에서 광장에 싸워서 나왔는데 기껏 정책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 아니라는 건 원래 다운된다. 네. 온갖 로비를 다 해서 그걸 전제로 하나 하자 말씀이고 네, 네. 만약에 정부안이 이꼴 대통령님 생각이면 국무회의 할 때 보세요. 장관들 맨날 의도 터지잖아요. 장관들이 보고하는 게 정부안이에요. 네. 정부가 다 해서 대통령님 정부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대통령이 그게 뭐야? 그러고 혼나잖아요. 정부안이 대통령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네. 속도감 있게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 개혁안을 모아가지고 네. 안을 만들어서 그게 잘 돼서 가면 대통령님께 국무회의 딱 보고 가면 네. 땅땅땅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저는 검찰 세력도 일부에서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러지 말고 국회 안에서 정부안 올라온 것과 여러 개혁안을 놓고 논의해서 만들면 돼요. 네. 만들면 돼요. 왜 이걸 우리가 싸워요 이거? 아니, 의원님. 예.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식적인 말씀인데 왜 욕을 먹을 거라고 존재하세요? 아니 이 말을 어디 가서 했더니 막 댓글이 수백 아니, 개가 상식적이죠. 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 의결하고 법안을 공포했어. 네. 그런데도 야, 이 법은 아니야. 라고 하면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예. 조금 그 대통령을 불편하게 하는 거겠죠. 예. 지금은 대통령도 검찰 개혁이 나는 너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예. 예. 같이 토론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지 왜 욕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욕도 제일 심한 욕을 하세요. 제 이상하시네. 복당시키지 마라. 수백 개가 달려요. 제일 심한 그게 심한 민주당에 욕이야. 절대 그게 들어오면 안 된다. 야, 그게 심한 욕이야. 가장 뼈 아픈 뼈 아픈. 뼈 아픕니다. 예. 코뿔소 다리에 힘 빠지게. 일단 그 특사경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그 검찰 개혁 정부안 가장 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또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까봐 맞아요. 수사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정치 수사, 선택적 수사 할까봐 네. 그 문제거든요. 특사경도 거기서 바라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하면서 수사에 처음부터 막 뭐 수사해라, 누구 영장 치라, 누구 더 수사로 추가 입건해라 막 이런 걸 특사경하고 한 몸이 되어서 주가 조작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김건희 같은 경우에 또 불기소해주는 또 네. 그런 식으로 왜곡된 수사를 검사가 개입할까봐 그래서 민주당은 특사경 지휘를 뺐고요.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특사경에 대한 지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이제 국민들 우려가 수사에 어쨌든 검사는 좀 개입하지 마. 이런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안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가봐야 돼서 예.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하고 가세요. 또 특사경. 끙끙 앓으시니까. 아니에요. 네. 이제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이 다 말씀해 네, 주실 저희도 마무리 거고요. 지어야 됩니다. 네, 네. 그 특사경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얘기를 할 때 수사 개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제가 보고서를 못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법무부에서. 네, 근데 이제
KTV에서 딱 지나가면서 보고서를 찍어줬어요. 근데 저기 보면 그 수사 개시에 대한 지휘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냥 일반적인 지휘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네.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도 네, 네. 일반적인 지휘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예, 맞습니다. 진짜 못 주무셨나 보네. 아이 그거 다 털었는데 또. 법 전문상으로는 전체 지휘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가겠습니다. 예. 저도 그 영상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어제 약속을 어기고 약간 좀 개입을 했던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잤고요. 일단은 우리 이지은 대변인님은 슬쩍 이제 할 거 다 하셨으니까 숙면 취하소서. 예, 안녕히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이번에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 또 남아 있는 건 형사소송법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다 써놔 있거든. 요거를 정리 안 하면 이 두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검사에는 수사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수사한다 돼 저게 있죠. 수사 개시권이죠. 직접 수사 수사권. 개시권. 네. 검사는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저게 보안 수사, 자기들이 보안 요게 수사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유명한 보안 사건이죠. 수사권. 네. 이렇게 그러네. 있어. 수사한다, 수사할 근데 수 저게 있다가 공소청법 4조 9호에 기타 법령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 권한이 공소청법에 들어 있어요. 기타 법령의 법은 형사소송법이잖아요. 네. 저거를 삭제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공소청법이 이번에 통과하면 형사소송법이 거기에 들어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수사권이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형사소송법이 같이 심사가 돼야지 공소청법이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는다. 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형사소송법 196조에 검사는 수사 영원히 못해 손 떼. 꿈도 꾸지 마. 근처에도 있지 마. 이렇게 써놔. 그러면은 지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 대한 공소청의 어떤 뭐 사실상 지휘권 이런 것들도 조금 우려가 불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중수청법에 제 1번 슬라이드 그거 PPT를 좀 올려주시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 사실상의 수사 지휘 그러니까 수사 개시 통보 네. 수사를 시작하면은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라고 통보해야 되어 있지만 돼. 저거는 보고로 볼 수 있죠. 수사 사항을 통보하고 상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저 의견 제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검사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따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뭐 더 입건해 뭐 더 추가 인지해 하면 입건 요청을 하는 경우 저게 이제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이라서 중수청법 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법의 독소 조항이 뭐냐 하면 공소청 검사가 저렇게 중수청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는 저 구조는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 개시하는 모든 것 중에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그러니까 국수본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다른 수사기관에 있는 그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는 걸 통보를 전부 다 또 받아요. 중수청이. 그렇죠. 네. 받는 것 중에 선택적으로 누구 체육 사건 저거 해야 돼. 우리한테 보내. 이러면 우선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중수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것은 공소청 검사에게 또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공소청 검사를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이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수사 기소가 분리 안 된 상태로 선택적인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중수청 이번에 중수청법에 있는 저 두 가지는 지금 검경에는 없는 조항이에요. 지금 검사들이 바라는 조항이거든요. 저것이 네. 지금 공소청 검사들이. 그래서 저거 두 개는 좀 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리고 공소청 검사에게 아까 우리 체육 앵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96조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수사와 관한 권한은 아예 삭제한다 이런 것이 공소청법에 들어가면 네. 그러면 수사는 완전히 공소청 검사에게는 없어지는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깔끔하다. 이제는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깔끔해. 예, 지금 또 댓글에 왜 김규현을 불러라. 김규현 안 부르고 뭐 하느냐. 불렀었잖아. 김규현 불러가지고 또
근데 발언권. 매부쇼 뭐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법무부의 입장을 그렇게 충실하게 또 네. 잘 들어주셔가지고 네. 또 우리가 또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님은 법사위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장관 보좌관께서 오셔가지고 또 충실히 설명을 하시고 네, 전 너무 소중했어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반박할 건 반박하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논의의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지연 또 대변인은 또 이렇게 잠을 못 자긴 했겠지만 네.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조율 가능한 부분도 발견한 게 있어요. 검사가 법무부 직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우려가 네. 된다. 왜냐? 법무부에. 우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의 그 악몽 그리고 김한빵,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시절의 그 악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끊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좌관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무도 너무 잘 알고 그 임금을 받고 법무부에서 일할 수 있는 법조인이 검사 말고는 지금 당장 없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 나갈게. 그 생각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법무부 탈검찰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네.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함으로써 검찰과 법무부가 이제 한 몸이 돼버려가지고 박성재. 문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박성재.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완전히 검사들이 법무부 장악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법무부가 문제 의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근데 아무튼 예. 방향성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도하게 많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의 검사가 과장급 이상 주요 보직에 한 23명인가 뭐 그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한동훈이 그걸 54명까지 늘렸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모든 주요 보직은 다 검사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에 검사를 다 파견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전 부처에 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국정원을 통해서 박정희 전두환 때 국가기구를 통제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검사들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모든 부처에 검사들 다 깔아놓고.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자료 요청이 들어갈 건데 도대체 각 부처에서 검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자료 보고들을 다 받을 텐데요. 그거 받고 나면 정리를 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매불쇼에 불러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당도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동시에 네. 가장 중요하게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 왜 이제 법사위 강경파 막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강경파가 아니고 네. 학계,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국회 안으로 만들어놨던 그 개혁 의제들이 지금 정부 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원칙적인 상식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좀 제대로 해야지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좀 충실하게 수사기소 분리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소청 검사의 수사 권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년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좋죠. 그런데 공소청 부칙에 또 6개월을 더 놔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 정부의 3년 차가 돼 버리거든요. 네, 이해가 안 가. 2027년이 되고 총선 1년 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굉장히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공소청 뭐 3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좀 문제적인 조항들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네. 특권적 규정들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중수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수사권하고 수사 지휘권 네. 이 부분은 굉장히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다. 이런 부분들 독소 조항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해가지고 네. 제대로 된 공소청, 제대로 네. 된 중수청이 좀 출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그리고 네. 저희 보안 수사권 이제 전쟁이 남았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수사권 예. 전쟁이에요. 수사권을
수사권을 지키려는 자와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전쟁인데 네. 저희가 이게 정부가 보안사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네. 6월 이후로 미루겠다고 해서 그때는 지금 법사위원들이 없어요.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좀 빨리 준비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제대로 공소청법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출범할 수 있도록 저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에는 법사위 저희가 구성이 없어요. 바뀌어요? 상임위가 위원장님도 없고 예. 뭐 기타 많은 법사위원들이 없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보안사건 논쟁을 그때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인지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죠.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검사에게 도로 준다라고 하는 건 핑퐁이 돼 버리니까 네. 이제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두자라고 하는 법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원래 국가수사위원회나 이런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이 맞아요. 문제를 조율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정부를 너무 비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했잖아요. 좀 통합하고 그러면 있는 기구 안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권익위를 꼭 하자라는 게 아니라 네. 제3의 대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사가 아니면 안 된다, 검찰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논의에선 한 걸음만 벗어나면 네. 무수히 많은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게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네. 아니 그 검찰을 권한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게 검찰 개혁의 본령인데 결국은 또 그거를 검찰이 한다? 나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저로서는 예. 왜 이 논의가 계속돼야 하는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너무 상식적인 건데 말을 계속 이렇게 쪼개고 말을 바꾸고 단어를 바꿔서 저로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최종 결론까지 지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박은정 의원, 최혁진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법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고 이해찬 대표님의 전 총리님의 49제였습니다. 저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고 이해찬 총리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을 검찰답게, 사법부를 사법부답게,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요체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검찰다운 검찰이 됩니다. 두 권한을 모두 쥐고 정치질을 하다가 마침내 정치 권력까지 장악했던 검찰을 기소 전담 행정부 조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 서초동 촛불 집회,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 투쟁 등을 거치며 형성된 민주진보 진영 국민의 수건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정부 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법안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합니다.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에 더하여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진짜 검찰개혁을 위한 논쟁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다운 사법부로 정립시키려면 기득 권력을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만 유일하게 제왕적 지위를 누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 체제로 자리를 유지하는 한 사법개혁은 요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사퇴냐 탄핵이냐 양갈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내란 당시 침묵과 대선 개입 행보를 스스로 돌아보고 결자 해지하길 바랍니다. 법원 행정처가 사법부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인사, 예산, 행정권을 장악해 판사를 통제하는 기구입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떠받치는 법원 행정처를 반드시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셋째,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첫 단추 역시 기득권 포기입니다. 응원봉 국민은 윤석열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되고 내란을 일으키고 그 세력이 떵떵거리고 사는 현 정치체를 뜯어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기득권 해소는커녕 기득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당 부활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까? 인구 편차 때문에 위헌이 분명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둘 참입니까? 2인 선거구제를 방치하면 위헌임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내란당 후보들이 뽑힐 것입니다. 내란 세력에게 산소 호흡기를 대주는 셈입니다. 지구당까지 부활시킨다면 내란 세력에게 산소 호흡기에 더하여 영양제 링거를 꽂아주는 꼴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개혁 진보정당은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급한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해야 하느냐,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국민은 개혁과 민생을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개혁과 민생을 같이 추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생을 핑계로 개혁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개혁은 늘 지금이 적기입니다. 국민은 민주개혁 진보 진영을 역대 가장 강한 세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검찰, 사법, 정치 3대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높았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개혁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반복하여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간다입니다. 이 세 가지 3대 개혁, 진짜 개혁을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치 검찰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마침내 거대한 심판의 파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사 전문가들이 날카롭게 지적했듯 겉모양만 바꾼 짝퉁 개혁으로는 저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고발로 증명된 거죠. 정청래 의원이 울컥하며 말했듯이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고 이재명 정부의 깃발을 지키는 운명적인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국 대표가 경고한 것처럼 앞문을 닫는 척하며 뒷문을 열어주는 가짜 개혁에 속지 말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기득권부터 탄핵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생을 핑계로 개혁을 미루자는 자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에게 산소호흡기를 붙여주는 공범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사법 적폐 청산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